자, 이 문제풀이 강좌지. 센이야. 센 문제풀이 강좌긴 하지. 문제풀이 강좌. 자, 센. 우리가 이 센을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센이라는 건 내가 기본 개념 설명을 저번에 끝냈어. 개번 설명을 끝냈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해서 내가 전화로 개인적으로 돌려보면서 각각에 대해서 너네가 대답할 수 있는지 하나는 이거는 뭐 물어볼 거임. 물어볼 거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를 바탕으로 너네가 개념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면 애들 문제는 푸는데 실제로 문제만 풀어놓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는 애들이 종종 있거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내가 전화를 하면서 그냥 물어볼 거야.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자 B단계, 그리고 이게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설명에 대해서 B단계야. 단계 B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B단계는 기본적으로 얘네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럼 이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그냥 문제풀이 보는 거를 얘는 그냥 쟤는 저렇게 푸는구나 나라고 해서 이렇게 봐버리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 아무 효용 자체가 없어. 아무 효용이 없거든. 따라서 얘네는 항상 저번에도 내가 숙제로도 얘기했지만 항상 뭐 중요한 건 미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 얘네 자체를 미리 풀어봐야 돼. 미리 풀어보고 이 강의에 대해서 미리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보고 미리 풀어보고 이거를 매기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봐. 그래서 강의는 너네가 선별적으로 봐야 돼. 문제풀이 강의는 내가 지금 학원 자체에서 있었으면은 너네 직접 풀어주는 푸는 시간을 주고 각각에 대해서 몇 개 풀고 나머지 안 푼 건 너네 풀어와 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제 영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런 시간 자체를 너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 미리 풀어봐야 돼. 미리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어떻게 매기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봐야 돼. 그래서 이 강의는 근데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할 때 너네가 문제풀이를 쭉 보는데, B단계 문제풀이를 보는데 각각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마다 인간마다 틀리는 문제 자체가 다르잖아. 그러면 나는 일반적으로 다 풀어줄 거야. 다 풀어주려고 하거든. 다 풀어줄 건데, 그러면 나는 다 풀어줘. 근데 너네는 맞았고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 그럼 그걸 강제로 보라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러면 이걸 너네 기준을 어떻게 둬야되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각각에 대해서 대표적인 유형 1번, 2번, 3번, 4번, 이 유형 1, 유형 2가 있지. 각 유형에 대해서 유형과 관련된 개념 설명을 할 거야. 다시 개념 설명을 또 하는 거지. 왜냐면 수학은 개념이 제일 중요해. 개념이 기본적으로 너네가 암묵적으로 약속된 틀이거든. 그래서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다시 해줄 거고, 개념 설명을 바탕으로 유형에 있는 대표 문제를 풀 거야. 대표 문제. 그래서 너네가 맞든 틀리든 개념 설명과 대표 문제는 한번 다시 봐봐.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문제는 너네가 이거는 몇 개 내가 답지 내 풀이랑 너 풀이랑 비교해보면 되는 거니까 맞았다. 나머지 문제에서 맞은 문제, 그냥 답만 맞은 게 아니라 온전히 100% 아는 문제는 너네가 수업 이거 영상을 찍어주는 걸 조금 빨리 돌려서 각각을 넘겨줄 수 있어. 근데 너네가 생각하기에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각각에 대해서 내 풀이 여기 풀어주는 풀이랑 온전히 너네 풀이랑 100% 일치할 때 다 맞은 거야. 따라서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아마 너네가 이거 정도는 안다고 하는 건 훅훅 몇 개는 넘길 거거든. 그래서 어차피 물론 원칙적으로는 너네가 지금 맞은 거는 넘겨서 틀리는 것만 보는 게 효율적이지만, 너네가 내 풀이랑 100%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비교해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쭉 찍어주는 거를 한번 보고
찍 찍어주는 거에서 내가 쉬운 것 자체는 몇 개를 넘어갈 거야. 몇 개를 넘어갈 거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항상 보고 접근하는지를 보고 그거 자체를 너네 풀이랑 내 풀이랑 중요한 건 비교해 봐야 되는 거야. 비교. 됐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흘러갈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뭐 이거 문제 풀이 할 때는 문제 풀이 전에 어디까지 풀어오라. 그리고 틀린 거 보고 내가 영상 찍어주는 거 보고 해와라. 라고 이렇게 할 거니까 항상 그 스케줄, 틀 자체를 항상 인지를 하고 놓치지 말고 중요한 거. 그렇게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유형 1번. 지금 이제 가는 거야. 유형 1.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서론 설명이었지. 자, 여기가 뭐? 유형 1. 유형 1과 관련된 내용은 어제 처음에 설명을 했었어. 처음에 설명했던 거. 유형 1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를 우리가 지금 이 유형 1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2 때 배우는 요 단원 자체가 크게는 중1과 중3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중2에 있는 요 성격 자체가 실제로 새로운 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중1 때 배웠던 수를 중3 때 배우는 수로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약수단이 됐었어. 그렇지. 이 도약수단이 되는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도약수단이 됐었냐. 무리수. 중3 때 배운 새로운 수, 무리수라는 거를 배우려고 중2 때 지금 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어. 중1 때 배우는 지금 이 개념이 뭐냐면 지금 배우는 개념이 그러니까 정수 그리고 유리수 바탕으로 정수가 우리 중1 때 정수하고 유리수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배웠다기보다는 재정립했지. 재정립한 다음에 중2 때 배우는 게 뭐? 지금 하는 게 뭐? 유리수가 가지는 소수적인 특징이었어. 소수적인 특징. 유리수가 가지는 소수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지금 중2 때 쭉 나갔던 거였거든. 자, 중2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뭐? B분의 A로 표현이 가능한 수. 단 B는 0이 아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유리수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A, B 모두 정수일 때였어. 그러다 보니까 A분의 B라고 하는 건 실제로 얘를 생략되었던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략된 기호를 살려서 뭐가 생략됐었어? A분의 B는 나누기가 생략이 됐었지. 따라서 얘는 뭐? A 나누기 B라고 하는 원래 식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원래 분수식은. 그러다 보니까 A 나누기 B를 해서 직접 계산해보자 해서 나왔던 게 직접 계산해 보니까 뭐가 나왔어? 얘로부터 나왔던 게 뭐? 소수. 표현해 보니까 나누기를 해 보니까 얘가 직접 소수가 나왔잖아. 따라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직접 나누어 보니 뭐 소수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따라서 그럼 우리는 뭐 소수 표현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알면 뭐 유리수라고 하는 것을 뭐 더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라는 바탕에서 지금 유리수라는 거를 소수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처음에 배웠던 게 유리수를 다시 새롭게 유리수 정의를 다시 도입했지. 유리수라고 하는 게 방금 위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뭐 B분의 A로 표현이 가능하고 B는 0이 아니면서 A, B는 정수인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정의했어. 그래서 A하고 B를 나누어 보니까 A 나누기 B를 직접 계산해 보니까 얘네 자체는 소수 표현이 가능했고 이 소수 표현 자체는 실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 딱 떨어지는 경우가 뭐라고 했었어? 유한소수.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걸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했지. 그래서 실제로 유한소수, 무한소수라고 하는 이 표기적인 특징을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소수를 어떻게 이름 붙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유한소수는 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얘네 자체를 이름을 붙일 때는 항상 그냥 붙이지 않는다고. 소수가 유한번이래. 소수가 유한번이래. 소수가 무한번이래. 이렇게 알아두면 돼. 딱히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유한소수라는 게 뭐냐면 뭐 소수 점아래. 중요한 거 뭐? 점아래. 소수 점아래. 0이 아닌 숫자 자체가 뭐 중요한 건 뭐야? 유한번. 중요한 건 유한번
번 나오는 수였지. 그래서 유한소수가. 그래서 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나왔다면 그러면 무한소수라는 건 뭐겠어? 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몇 번, 뭐 어떻게 나오겠어? 무한번 나오는 수였지. 그래서 지금 이 수학 내가 지금 막 쭉 흘러서 뭐 따로 뭐 외우는 거 아니야. 이 흐름 자체를 너네가 알고 흐름 자체를 너네가 나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중요한 거. 모든 수학 문제에 대해서 각각 문제를 어떻게 푼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 스토리상으로 쭉 얘기했잖아. 그냥 이러한 수학자들도 그렇고 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너네한테 이런 얘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책에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너네가 스토리처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유한소수, 무한소수가 나뉘었고, 그 다음에 이 무한소수 자체는 너무나 케이스 자체가 많았지. 무한소수에도 우리가 케이스 자체를, 특히나 이 무한소수에서 케이스 자체를 나눠볼 수 있었지. 무한소수가 딱딱딱 밑에가 반복되는 수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 생각했어? 뭐라 얘기했어? 순환소수라고 얘기했었고, 그 반복되는 부분 자체가 없이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를 순환하지 않는, 즉 비순환 소수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요 두 케이스가 있지. 순환소수하고 비순환소수.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소수를 주로 다루는 건 여기서 주로 다루는 건 순환소수였어. 그래서 이 순환소수를 잘 다루기 위해서 도입했던 개념이 뭐였어? 도입했던 개념 잘 다루기 위해서 순환되는 부분을 나타냈던 거를 순환마디. 그리고 이 순환마디가 반복되는 지점을 점으로 표기해서 나타냈었지. 그래서 크게 큰 흐름이 요거였어. 순환마디는 반복되는 부분을 찍었었던 거였고, 점 표기는 점으로 시작하는 부분과 점 아래가 시작하는 부분이랑 끝나는 부분이랑 점으로 찍어서 표현했었지. 요거는 조금 이따가 대표 문제 저거 46을 풀어보면서 한번 해보자. 지금 내가 다 외워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흐름대로 그대로 이러한 생각이 들었겠구나 라고 해서 쭉 흘러가는 거거든. 너네가 요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내가 풀 건 이제 43번이야. 자, 43번이야.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가 되는 거. 요거는 그냥 바로 여기다 풀어도 되겠다. 자, 지금은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유한소수가 되는 거는 유한소수가 되는 것을 물어보지. 유한소수가 되는 것을 물어본다면 유한소수가 되는 건 지금 아직 물론 너네가 지금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뒤에까지 한번 배운 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풀잖아. 근데 지금 이 43번을 보면은 43번에 유한소수가 되는 거 아직 우리 유한소수가 언제 되는지 무한소수가 언제 되는지 아직 잘 모르잖아. 알긴 알아. 근데 이 파트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서는 그거는 다음 내용이지. 그래서 유한소수가 되는 것은 물어봤다면 지금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지금 유한소수가 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다면 얘는 아직은 지금 우리가 직접 계산해 보시오 라는 거야. 직접 즉 생략.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직접 어떻게 계산해 했냐? 생략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되살려서 하는데, 그럼 생략되어 있던 부분이 뭐야? 중요했던 건 나누기가 생략되어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얘가 유한소수가 되는 것은 지금 1번 같은 경우 몇 개만 해볼게.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생략되어 있던 건 뭐가 생략되어 있어? 1 나누기 3. 그래서 1 나누기 3을 계산해보면 0.3333333 나가지. 자, 2번이야. 자, 이번에 4분의 3을 계산을 해보면 얘는 3 나누기 4잖아.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0.75로 딱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0.75로 딱 떨어지니까 얘는 유한소수구나. 우리가 물론 알아. 언제 유한소수가 되고 언제 무한소수가 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그 원리를 분모의 소인수를 찾아봐서 계산을 하면 됐었잖아. 근데 지금 아직 그 개념이 아니니까 중요한 거 직접 계산해보시오 라는 의미야. 그래서 직접 계산해보고 유한소수가 지금 계산해보니 2번이 유한소수가 됐네. 그래서 그 다음에 3, 4, 5번도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네 자체는 무한소수가 돼.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접 계산해보고 자, 그 다음에 4번이야.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여기도 무한소수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래. 이거는 딱히 중요한 건 잠깐만. 중요한 거는 자, 이어서 갈게. 아이고 흔들리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무한소수가 되는 것을 모두 기울이시오. 자, 없어. 지금 그냥 계산하라는 거야. 그냥 계산해보면, 이건 안 할게. 5분의 8, 8분의 5라는 거를 5 나누기 8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야. 쭉 계산해보면, 실제로 무한소수가 되는 거는 얘는 11분의 6이랑 24분의 7 이렇게 두 개 있어. 계산은 너네가 해봐.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 8분의 7은 유리수인가? 자, 유리수이다 아니다. 유리수이다 아니다라는 건 유리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아까 봤지만 다시 정리했어. 유리수라는 게 뭐였어? 유리수라는 게 뭐였어? B분의 A인데 A, B가 정수인 경우 단 나누는 수가 0이 분모가 0이가 안 되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 유리수이다 아니다라는 거 유리수가 아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리고 뭐 정수분의 정수꼴이야. 따라서 8분의 7은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이지. 자, 그 다음에 3.14는 유한소수다. 유한소수가 뭐야? 봐, 지금 다 계속 개념이야. 유한소수가 뭔데? 아까 여기 있잖아. 유한소수 있어서 점 아래 0 아닌 숫자가 유 한 번 나타내는 경우. 그럼 유한소수 3.14 딱 떨어지니까 유한소수 맞지? 2.176에 쭉 가는 거는 무한소수이다. 쭉 계속 가니까 점점점으로 표현해줬지. 그래서 얘는 무한소수 맞아. 그 다음에 9분의 5를 소수로 나타내면 소수로 나타내봐. 지금은 나타내보라는 거야.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를 계산해보면 9분의 5는 실제로 뭐 0.55555 쭉 간대. 그래서 얘는 무한소수야. 따라서 유한소수이다라는 건 아니지.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 정답 2개, 옳은 것 2개, 요거 구하라네. 그러면 16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내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무한소수 16분의 7을 쭉 계산해보면은 실제로 계산해보면 0.4375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뭐 유한소수야. 유한소수이기 때문에 무한소수이다 아니지. 따라서 답은 2번, 3번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46번 지금 순한 마디 얘기했지. 아까 봤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를 나눴고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를 나눴는데 그에 대해서 뭐 소수 자체를 무한소수 특히나 우리가 다뤄볼 거는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하는 소수를 조금 다루기. 왜냐하면 순환하는 소수 자체는 규칙이 있으니까 다루기가 편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금 다룰 거냐라고 해서 도입했던 게 순한 마디랑 얘를 점표기로 표현하는 방법이었지. 그래서 순한 마디는 점 아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뭐 점 아래였어. 점 아래라는 단위가 제일 중요해. 여기도 점표기 역시도 뭐 점 아래야. 점 아래라는 요 문구가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제일 점 아래라는 요 문구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점 아래 반복되는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을 우리는 점 아래 반복되는 부분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하고 점표기 역시도 점 아래 반복되는 부분을 우리는 점으로 표시할 때 우리는 점표기 순환소수를 점표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특히나 예를 들었던 게 강조했던 게 얘였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0.35라고 0.35353535라고 표기할 때는 반복되는 353535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되는 부분을 순환마디라고 하면 이 순환마디는 실제로 3,5가 순환마디지. 중요한 게 3,5가 순환마디잖아. 그럼 이거에 관해서 0.3535를 뭐 순환마디에 의해서 얘를 점으로 표기를 해보면 실제로 0.35에다가 시작하는 부분이랑 끝나는 부분에 점점 찍었지. 근데 여기서 파생됐던 문제가 있었어. 0.345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얘는 뭐 3, 4, 5 쭉 반복이 되면은 순환 마디 자체는 3, 4, 5지만 좀 중요했던 건 점 아래였기 때문에 0.345 한 다음에 내가 뭐 3, 4, 5 다 찍었었어? 아니야. 3, 4, 5 다 찍는 거 아니었었어. 중요한 건 시작하는 부분이랑 끝나는 부분만 점을 찍고 가운데 있는 수들은 점 찍는 거 아니었어. 중요한 건. 자, 그리고 이게 너네가 주의해야 할 점, 이게 1번이었어. 그 다음 주의해야 할 점 2번 하나 더 있었어. 얘는 뭐 1, 2, 3, 4가 반복이 되지만 12.34, 12.34였으면은 여기 순환마디가 뭐야? 중요한 건 여기 순환마디가 뭐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순환마디야 점표기는 모두 뭐 점 아래라는 요 단어 자체가 제일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12.34, 123이 반복이 된다면 중요한 건 3412가 점 아래가 반복이 된다는 거야. 여기 순환마디를 가지고 너네가 뭐 1, 2, 3, 4가 반복이 되니까 순환마디라고 해서 1, 2, 3, 4라고 적으면은 안 돼. 중요한 건 순환마디는 3, 4, 1, 2가 순환마디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얘 역시도 뭐 점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는 뭐 12.3412가 되어서 3, 4, 1, 2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3에 찍고 2에 찍어야 돼. 중요한 건 순환마디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 점 아래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봐야 되는 건. 따라서 자, 이제 직접 한번 46번을 보면은 46번에 다음 중 순환마디가 바르게 연결된 거. 순환마디는 직접 한번 표현하면 돼. 11111이 반복이 되니까 순환마디라고 하는 거는 순환하는 부분이 반복이 되는 부분을 직접 표현했잖아. 반복이 되는 부분을 표현하되 중요한 거는 가장 순환마디를 표현할 때 최소 단위로 표현해야 돼. 최소 단위.
자, 물론 봐봐. 11111이니까 1이 반복되는 거 맞아. 그러면 순환 마디가 반복되니까 11이 반복돼요 라고 하지만 11111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순환 마디 자체는 가장 순환하는 가장 최소 단위로 적어줘야 돼. 그게 가장 효율적이잖아. 그게 가장 그래서 같은 부분을 또 안 적어도 되니까 우리가 1번에서 순환 마디 자체는 11이 아니라 여기서 순환 마디 자체는 뭐야? 1이야. 중요한 건. 자, 똑같아. 0.90909090이 나가잖아. 그러면 요것도 똑같아.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0점, 점이야. 지금 너네가 볼 때 09, 09, 09, 09가 반복이 되어서 순환마디가 09처럼 보이지만 얘는 중요했던 건 순환마디 점 아래야. 여기 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점 자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점 아래에 있는 9부터 생각을 해야 돼. 따라서 909090이 순환마디인 거야. 따라서 09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90이 되어야 순환마디인 거야. 0.143, 143 이렇게 되는데 143, 43, 43이 되면은 자 순환마디 점 아래 중요한 건 점 아래였고 점 아래 1, 43, 43, 43, 43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1 말고 그 다음에 43부터 반복이 되지 43, 43, 43이 반복이기 때문에 순환마디 반복되는 순환마디는 43이 맞아. 그래서 실제로 얘를 점으로 표기해보면 1, 0.143에다가 4하고 위에다가 점을 찍은 거지. 여기다가 점을 찍어서 뒤를 지워주면은 같은 부분이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바로 연결된 거는 3번이지. 자, 똑같아. 3번에는 아까 얘기 들었던 거지. 3.12, 3.321, 321, 321이 반복이 되지만 항상 얘기했지만 점 아래. 중요한 거 순환마디 얘기해서는 점 아래야. 점 아래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점 아래를 생각하니까 실제로 3.21 점 아래에서 213, 213, 213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213, 213, 213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파트 자체가 321이 순환마디가 아니라 생각해야 될 게 213이 순환마디라고 하는 거야. 생각해야 되는 게 213이 순환마디야. 그 다음에 0.2782, 2782, 2782는 2782가 된 순환마디가 바로 2782 782가 되니까 2782 그 다음에 782 782가 반복이니까 이 다음에 278 278 278 278이 반복이 되는 거지. 2782가 반복이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2782가 순환마디였으면 0.2782 그 다음에 2782가 되었기 때문에 2가 두 번 나타났어야겠지. 여기 이 부분에서. 근데 여기서는 2가 한 번 나타났잖아. 그래서 278 그 다음에 278 278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중요한 건. 따라서 순환마디 자체가 278 2가 아니라 278 여기 세 수가 순환마디겠지. 따라서 답 자체는 생각을 해볼게. 3번이 답인 거지. 그래서 지금 각각에 대해서 자 지금 보면은 내가 문제를 되게 세세하게 풀잖아.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이거 그냥 이게 아니야. 각각에 대해서 그 답이 왜 맞는지 왜 아닌지 각각에 대해서 그 이유 자체를 너네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온전히 문제를 푼 거라고. 중요한 건 문제 자체를 온전히 푼 거야. 되겠어. 그 다음에 그 다음이야. 자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그 하는지 항상 그거까지 다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47번. 이거는 아니지. 실제로 22분의 3을 직접 얘는 계산해보고 순환마디를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순환마디 물어본 건 22분의 3을 실제 3 나누기 22를 계산을 하라는 거야. 실제로 계산해보면 0.136, 136, 0.136, 36, 36이 반복이 돼. 따라서 여기서 반복되는 마디 자체는 36, 36이기 때문에 순환마디 자체는 36이야. 따라서 답은 4번. 됐나? 자,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를 소수로 할 때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를 xy라고 할 때 직접 계산해보면 돼. 자, 11분의 3. 11분의 3 계산을 해보면 얘는 3 나누기 11이고 얘를 쭉 계산해보면 0.272727 이렇게 나온대. 계산 자체는 내가 안 할게. 2727 쭉 나와서 순환마디 자체는 27이고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 자체는 2개지. 중요한 건 너네가 글 많이 읽는다고 글 빨리 읽는다고 쭉 순환마디 27 이렇게 적어두는데 순환마디 이루는 숫자의 개수야. 중요한 건 너네 요거 놓치지 마. 물어보는 게 숫자의 개수야. 숫자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의 개수를 우리는 개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개수는 2개이다. 너네 이 x자리 27로는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11분의 3이고 그 다음에 계산할 게 그 다음에 27분의 5를 계산을 해보면 5 나누기 27이지.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0.185가 되어서 쭉 나가서 실제로 순환마디 자체는 185고 답 순환마디의 개수 자체는 3개야. 따라서 실제로 x는 2, y는 3이기 때문에 2 더하기 3을 하면은 값 자체는 5가 돼. 됐나? 이렇게 됐지. 항상 문제를 풀 때 온전히 이렇게 끝까지 다 풀어야 돼. 자,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분수 소수할 때 순한 마디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것은 내가 뭐 이것은 그냥 계산이지. 딱히 뭐 내가 안 할게. 1번 1, 2, 3, 4 1, 2, 3, 4 1번 계산하면 순한 마디 자체는 6이 나오고 두 번째 거 계산해도 순한 마디가 6, 세 번째 거 계산해도 순한 마디가 6, 네 번째 거 계산해도 순한 마디가 6, 다섯 번째 거 계산하면 순한 마디가 7이야. 따라서 계산하면 5번이다 라고 이렇게 되지. 딱히 뭐 새 내용은 아니지. 그래서 계산이야. 자, 그 다음에 50번. 자, 요거 50번 문제 잘 봐야 돼. 50번 문제 별표 쳐도 요 별표 쳐둬야 돼. 요거 50번 문제 50번 문제를 잘 봐야 돼. 이게 뭐냐면 50번 문제는 너네 학교 교과서에 아마 수행평가, 그러니까 탐구해보기라는 난에서 나올 거야. 요 과정은 뭐냐면 직접 봐봐. 우리가 실제로 다음은 어떤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나눗셈을 하는 과정인데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이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 자, 얘 출제 의도가 뭐냐면 문제 출제 의도가 순환소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왜 나왔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 순환마디가 계산하면 나오는데 그걸 왜? 라고 물어보면은 실제로 순환마디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같은 부분이 반복이 되었는데 그 같은 부분이 왜 반복이 돼? 나눗셈을 하다 보니까 나눗셈에서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즉 같은 부분에 나누어야 될 그 숫자 자체가 같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순환소수가 반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봐봐. 이게 520이라는 수를 444로, 그러니까 뭐로? 원래 있던 여기 있던 뭐 세모로 나누었을 때 여기 들어가는 게 처음에 뭔지 순지는 모르지만 여기 별표를 했더니 444가 나왔어. 그 다음에 700, 그 다음 계산하면 760이네. 760을 다시 세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별 뭐 있어? 그 다음 네모를 여기 숫자 적었더니 666이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또 계산했더니 940이 나왔네. 그 다음 별 세모 동그라미를 계산해서 888이 나왔어. 계산해보니 520이 나왔네. 520이 나와서 내가 또 계산했더니 또 넣은 게 444였어. 근데 생각해봐. 여기 520 있었지. 근데 이 520 어디도 있었어? 여기도 있었잖아. 중요한 건 여기도 520 넣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중요한 건 처음에 세모를 별을 곱해가지고 밑에 444를 적어서 760을 적었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520 계산할 때도 세모에다가 뭐를 넣어야겠어? 여기 똑같이 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별을 똑같이 넣어서 444를 만들어야 똑같이 계산이 돼서 76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760을 다시 760을 다시 나눠야 되는 760을 세모로 나누는데 여기 760을 다시 세모로 나눴을 때는 우리가 네모 넣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760을 세모로 나누면 여기 들어갈 거 네모야. 그러니까 여기 뭐 별, 네모, 동그라미, 별, 네모, 동그라미 자체가 반복이 된다고. 그래서 그 반복이 나왔던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중요한 건 여기 520이랑 여기 520이랑 뭐 같았기 때문에 여기 자체가 여기 별이랑 여기 별이 반복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얘네가 순환소수가 나오는 원리야. 제일 중요한 거. 이렇기 때문에 순환소수가 나오는 거야.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순환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면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는 별 앞까지 해서 별 앞까지를 생각해보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잖아. 따라서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는 뭐? 따라서 3개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야 돼. 알겠어? 지금 보면은 특히나 요런 문제 자체는 너네가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많이 나올 거거든? 이 서술형으로 나와보면은 서술형에 대해서 이것 자체를 너네가 얄팍하게 아는지 제대로 아는지를 물어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너네가 이 문제 자체를 너네가 스스로 나한테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만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 됐나? 그 다음에 유형 3. 자, 그 다음에 순환소수의 표현. 자, 순환소수의 표현이었어. 순환소수 표현은 실제로 순환소수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는 아까 뭐 점 표기했었지. 점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었어. 점 표기하는 방법은 중요한 건 점 아래였어. 아까 얘기했지만 점 아래 내가 ABC라고 하는 게 0.ABC가 반복이 됐으면은 얘는 0.ABC에 대해서 A하고 C에 시작하는 점이랑 끝나는 지점을 점을 찍어서 표현했었지만 실제로 ABC가 나아가는데 A.BC, ABC가 나오면 실제로 순환마디 자체는 BCA가 순환마디가 반복이 되는 거고 얘는 뭐 A.BCA 즉 B하고 A 위에 소수점을 찍어서 저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 중요한 건 여기서의 뭐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도 그렇고 순환소수에도 그렇고 점 표기를 할 땐 제일 중요한 건 요 세 마디야. 점 아래라는 요 세 글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봐야 될 거는. 됐나? 자, 그 다음에 51번이야. 그럼 이 51번에서 다음 중 순환소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너네 답은 뭐 나왔어? 자, 실제로 한번 보자. 순환소수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데 옳지 않은 거는
1.61616161이 반복이 되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거 요 세 마리야. 점 아래라는 요 세 마리가 제일 중요해. 근데 1.616161이 찍으면 1 위에 6 위에 찍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소수 점 아래부터 생각하는 거야. 얘를 그러면 정확하게 얘를 고치면 어떻게 돼? 고치면 어떻게 되는데? 1.616161이 반복이 되지. 61. 그래서 6 위에 1 위에 이렇게 찍어서 표현하는 거였어. 자, 항상 문제를 풀 때 뭐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틀리면 왜 틀렸는지까지 이렇게 고치는 게 온전히 한 문제에서 너네가 충분히 뽑아가는 거라고. 너네가 지금 이 문제를 봐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는 맞는 거는 왜 맞고 틀리는 건 왜 맞는지 했으면은 이 문제에서 주는 거는 충분히 다 들고 갔다고. 지금 뭐야? 이거 얼마짜리야? 센이라고 너네 얼마 줬지? 한 이거 15,000원 줬을 거거든? 근데 너네가 한 문제에 대해서 얘네 맞고 틀리다고 하고 직접 이렇게까지 다 줬고 하나하나 왜 틀렸는지 알면은 너네가 지금 이 문제 하나만으로 지금 300원을 벌었다니까? 저 15,000원 중에 중요한 건. 그렇게 알아둬야 돼. 됐나?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0.83333은 3이 계속 이 반복이 되지. 그래서 순한 마디가 점 아래 8333이 반복이 되는데 얘는 0.83땡으로 여기 3 위에 소수점 찍어주는 게 맞지? 2번은 맞네. 자, 3번이야. 0.5050505050은 0점 아래 505050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걸 물어보네. 근데 5050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505050이 되기 때문에 0.50 순환소수가 반복되는 5050을 순환소수 소수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거니까 직접 답 자체가 맞는 거야. 2.163은 소수점 아래가 163으로 반복이 되니까 얘는 뭐 2.163이니까 반복되는 순환 마디에 대해서 시작하는 점이랑 끝나는 점을 찍으면 돼. 자,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이거 봐봐. 그럼 이거 맞다라고 흘겨보는 급하게 풀면 이거 맞다고 적은 애들 있어. 지금 중요한 거 여기 뭐야? 여기 6 위에 점이 있잖아. 6 위에 점 있으면 돼, 안 돼? 중요한 거 있으면 안 되잖아. 얘들 이 점은 뭐 중요한 거 시작하는 부분이랑 뭐 끝나는 부분만 점을 찍어서 표현한다고.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그래서 점 아래로 표기하되 뭐 시작하는 부분이랑 끝나는 부분 두 점만 표기를 해주는데 생각해봐. 아니 이게 계속 찍으면은 만약에 순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럼 계속 찍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귀찮잖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해. 그래서 이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5번은 1.237 137이면은 1.237137137이 2는 제끼고 37137131이 반복이 되네. 중요한 건 따라서 얘는 뭐 1.2를 제끼고 371이 반복이 되니까 3위하고 1위에 찍으면 되네. 그래서 요건 맞네. 따라서 답 자체는 뭐 중요한 건 3번하고 아니야 3번이 아니래. 옳지 않은 걸 물어보지. 옳지 않은 건 뭐 1번하고 4번이 옳지 않은 거지. 봐야 될 거는. 자, 그 다음에 52번. 다음은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요거는 뭐 딱히 뭐 그냥 계산이지. 11분의 얘 뭐야 12분의 12를 직접 뭐 11 나누기 12로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뭐 0.91666이 나오니까 얘는 뭐 0.916에 대해서 6위에 점땡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됐나? 이렇게 표기를 해서 답 자체는 뭐 1번이 나와. 얘는 계산을 하면 돼. 다음 중 가장 큰 소수를 물어보네. 다음 중 가장 큰 소수는 소수 자체. 자, 요거 지금까지는 너네가 쭉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너네가 지금 가장 큰 소수를 물어보잖아. 요거 너네 아마 본 적이 없을걸? 자, 그러면 이 새로 보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래? 어떻게 처리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는 생각할 거 뭐 없어. 기본적으로 정의야. 수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의야. 너네가 수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다 약속해 놓은 거거든. 쟤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든 처음 보던 유형이든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쟤야. 그러니까 소수점에 대신 순환소수 표기잖아. 순환소수 표기에 대해서 점 아래, 즉 점 아래로 표현하는 이 점 표현 자체에 가지는 의미 자체를 알아보고 쟤네를 그대로 하라는 대로 내별하면 돼. 지금 생략해서 점을 표현했잖아. 그럼 생략하지 말고 다시 자열을 해보면 그게 정의잖아. 정의 자체를 우리가 생략되어 있던 걸 다시 풀어헤치고 풀어헤쳤던 걸 다시 생략했던 거 점으로 표현했던 게 걔네 점 표현 자체의 정의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 가장 큰 소수를 물어보지. 1번이야. 1번은 0.345로 끝나. 이거는 뭐 딱히 없어. 자, 2번 0.345 위에 5위에 점이 있으니까 0.345 위에 점이 있으니까 생략되었던 이 점 표현을 다시 되살려 보면은 5가 계속이 반복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0.345 345인데 4위에 5위에 점이 표현돼 있네. 그럼 뭐 45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네. 그 다음에 4번이야. 0.345 위에 3위에 5위에 점이 찍혀있네. 얘는 뭐 345가 반복이 되네. 중요한 거 5번에는 뭐 0.3455로 유한수소가 끝나네.
자, 그 다음에 크기 비교는 뭐냐면, 그럼 크기 비교가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돼. 우리가 크기 비교는 0.12랑 0.13이랑 크기를 비교하면 0.13이 더 컸잖아. 그거는 왜냐면 소수점 아래 같은 숫자에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위치를 크기를 비교해보고 같으면은 그 다음 숫자의 자리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는 거였어. 같았으면 그 다음 자리, 같았으면 그 다음 자리. 자, 그러면 같은 부분끼리까지는 미리 계산을 해봐봐. 지금 전부 다 0.3으로 다 같지? 그러니까 그 다음 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4로 다 같아. 자, 그 다음 수를 생각하니까 5로까지는 모두 같네. 그 다음 뒤에 3, 4, 5로 끝나는 건 실제로 뭐 없는 거는 0, 0, 0, 0 실제로 0이잖아. 0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0이야. 자, 그 다음 숫자를 봐봐. 그 다음 숫자를 봐. 0, 5, 4, 3. 자, 그 다음 숫자부터 다르지? 지금 세 번째 자리까지 숫자 자체는 같았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숫자 자리까지의 숫자 크기는 같지만 그 다음, 즉 네 번째 숫자 자리의 크기를 보니까 5가 제일 크네. 5가 크고. 그러니까 4, 3보다는 5가 크고 0보다는 5가 크고 5가 크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 둘만 비교해보면 되는데, 그 다음 자리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 다음 자리는 5가 있는데, 그 다음 자리는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 0이니까. 따라서, 5가 계속 반복이 되는 얘가 제일 큰 거야. 감와? 너네가 항상, 지금도 그렇고, 이 새로운 유형이지. 새로운 유형은 기본적으로 정의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이 문제를 새롭게 어렵게 푼 거 기괴한 스킬을 써서 풀었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너네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기본적으로 너네가 수학에서 약속하는 그 기본적으로 정의로 돌아가서 그럼 이 점으로 표기했던 이 점 표기가 뭐였지? 점 표기가 의미했던 게 뭐였지? 해서 점 표기는 길었던 순환보수 부분을 짧게 생략해서 표현을 했었지. 그러면 지금 소수로 생략됐던 부분을 다시 늘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실제로 수의 크기를 알아보기 편할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생각은 모두 제일 중요한 거 어디? 정의에 근거한 생각이 제일 중요해. 요게 제일 중요한 건. 됐나?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소수점 아래에 n번째 자리 숫자 구하기. 자, 요것도 학교에서 많이 나오지? 소수점 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를 구하는 거. 자, 요거는 몇 개 한번 해보자. 지금 아마 54번 자체를 같이 한번 풀면서 여러 케이스 자체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봐봐. 54번이지. 54번이야. 54번인데 봐야 될 거는 실제로 111분의 31 111분의 31을 소수로 나타낼 때 중요한 건 소수점 아래에 40번째의 숫자를 물어본대. 자, 이 케이스는 직접 내가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풀어볼 거거든. 자, 111분의 31을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면 0.279가 반복이 된대. 0.279가 반복이 된대. 그럼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소수점 아래 40번째 숫자를 직접 알아본다는 거는 항상 내가 뭐 얘기하겠어. 항상 중요한 건 정의라니까. 저 생략된 부분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직접 되살려보면 됐어. 279가 그 위에 점을 찍었던 이유 자체가 뭐였어? 너무 계속 순환되는 반복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걔를 직접적으로 생략해서 표현을 했었던 거잖아. 얘는 0.279가 반복이 됐어. 279가 계속 반복이 됐잖아. 근데 얘는 중요했던 거 279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같은 반복이 되는 이 279라는 요 파트 자체가 계속 돌아가니까 얘네 자체를 간단하게 점으로 표현을 했었어. 자, 그러면 어차피 나오는 점 아래 40번째 숫자는 279가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 너네가 생각할 게 그렇구나. 중요한 거는 2하고 7하고 9 중에서 이거 중에서 답이 이거 중에서 하나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규칙 자체를 알아야 되잖아. 279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279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279라는 요 하나의 세트, 중요한 건 제 세트를 한번 봐야 돼. 279라는 이 세트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 279라는 요 세트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봐야 된다고. 중요한 거. 따라서 우리가 총 40번째 쭉 수가 계속 나열해 서 여기가 아마 40번째일 거야. 근데 그 40번째 중에 279라는 저 세 개의 한 세트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봐봐. 이 세트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40까지 가까이 가는 맨 마지막 세트를 찾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 세서 접근하기 편하다고. 왜냐면 저 반복되는 수 자체는 어차피 세트로 들어갈 거니까. 중요한 건 세트.
저 세트. 따라서 저 세트가 뭐야? 세계잖아. 저 세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279인데, 279라고 하는 것은 세계 단위로 돌아가잖아. 따라서 총 이 40개 안에 나오는 이 40개 수 중에 이 279라는 세트가 몇 번 들어가는지, 279라는 저 세트라고 하는 게 몇 번 들어가는지를 한번 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279라는 저 세트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총 40을 3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40을 3으로 나눈다고. 너네가 이거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나중에 순환 마디 자체를 뭐 나눈다라고 외우고 막 이러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 그거를 왜 3으로 나누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왜 3으로 나눠? 왜 3으로 나눠? 이 세트 자체가 뭐 돌아가는 이 세트 자체가 3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이 세트 자체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 3개 중에서 어차피 답이 나올 거고, 그럼 3개 중에서 답이 나올 거니까 그 40개 중에 이 3이라는 이 세트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알아보려고 40개를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나눈다고. 이 이유 자체를 나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40을 3으로 나눠보면은 3, 1은 3, 그 다음에 얘는 0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계산하면 10,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3은 9, 그 다음에 9고, 얘를 계산하면 10, 그래서 13.3 뭐 이렇게 나가니까, 실제로 뭐 40이라고 하는 건 뭐 3으로 뭐 13번 다가가고 나머지 자체가 1이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기 40번째 수까지에 대해서 3, 3세트로 돌아가는 세트가 뭐 쭉 가서 뭐 총 13번, 총 토탈 13번 들어가고, 13번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 나머지가 하나 남잖아. 그럼 뭐 한 칸 더 간다라고 이렇게 알아둬야 돼. 한 칸 더 간다는 거. 따라서 뭐 순환말이 279라는 이 세트가 13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는 거야. 그러면 279에서 끝났잖아. 그 다음 한 번 들어가는, 어차피 이 세트 자체는 279가 반복이 되면은 그 다음 첫 번째 자리 숫자는 2인 거야. 감이 와? 중요한 건, 따라서 우리는 얘는 순환마디 이루는 순환마디의 개수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번째 자리수를 나눠. 왜 나눠? why? 왜 나눴냐면, 그 세트 자체가, 얘기하는 이 세트 자체가 몇 번 들어간, 세트 자체가 라고 하는 게 몇 번,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고자 싶어서. 그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딱 안 떨어지면은, 중요한 건 나머지. 나눴던 나머지 자체가 1이야. 그럼 뭐, 순환하는 마디의 첫 번째 수를 보면 되고, 나머지 자체가 2야. 그러면 두 번째 수. 3이야. 그러면 세 번째 수. 쫙쭉 가서 뭐, n-1이면 n-1번째 수인데, 중요한 거 너네가 요거 헷갈려. 나머지가, 그러면 나머지 1, 2, 3, 4는 그럼 1은 첫 번째 수인데, 나머지가 제로가 되면 뭐야? 나머지가 제로가 된다는 거는 실제로 마지막에 n번째가 남아서 n을 한 번 더 묶어낸 거라고. 따라서 나머지 자체가 제로가 된다는 건 뭐? 실제로 맨 마지막 수야. 마지막 수. 감이 와? 마지막 수. 자, 근데 요게 뭐 지금 한 게 이게 뭐 n번째 자리 숫자의 가장 기본 세트야. 오늘 세트라는 얘기 많이 하지. 기본 세트야. 그러면 이 기본 세트에 대해서 54의 응용 파트. 응용 세트가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서 약간 장난을 쳐볼게. 그 장난치는 게 다음부터 문제가 나와. 자, 지금 봤던 게 0.279에 대해서 79, 2하고 9에 279가 반복이 때문에 2 위에하고 저 위에 이렇게 찍었어. 그럼 내가 0.34, 279라고 34, 순환마디가 점 아래가 반복이 바로 될 수도 있지만, 점 아래가 순환마디가 자체가 바로 반복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바로 반복이 안 되는, 지금 위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40번째 수를 알아봤지만, 밑의 경우에는 40번째 수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봐봐, 이것도 그래.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가 아니라, 너네가 앞에서 개념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았다면 이 문제 자체도 너네가 제대로 배울 수 있어. 중요한 건 저 자체에 대해서 얘가 뭐 40이라고 하는 40번째 수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쟤를 왜 저렇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그거를 알면 여기다가 응용이 가능해. 그래서 3, 4, 279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 반복이 되는 게 279라고 하는 게 반복이 되는구나. 279라고 하는 게 반복이 되는구나. 근데 앞에 3, 4는 반복이 안 되지만 끼어 있잖아. 279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세 번째 수부터 자지를 하고 있어요. 279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안 끼어 있는 3, 4 자체는 이미 얘는 제거해주고 생각을 해야 돼. 띵크를 해줘야 돼. 따라서 그래서 총 40번째 수를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279가 반복이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앞에 두 자리가 이미 개수를 차지했어.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 수부터 반복이 되는 279, 279, 279 중에를 찾아야 돼. 그래서 두 칸을 이미 쟤네가 두 칸, 여기 있는 두 칸 자체를 챙겨 먹었기 때문에 쟤네 자체를 제외한 총 40개 중에서 이미 두 칸 자체는 쟤네가 챙겨 먹었어. 쟤네 3, 4는 이미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27, 3, 4라는 걸 제껴서 총 40에서 20을 뺀 따라서 나온 38, 즉 우리가 세 번째 수부터 생각한 40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얘네가 뭐 처음부터 얘네를 1로 생각하면 279가 반복이 되는 세 번째 수를 1로 생각한다면 실제 40번째 수는 뭐 38번째 수라는 거지. 우리가 여기를 첫 번째 수라고 생각을 하면, 왜냐면 여기만 반복이 되니까 얘가 두 번째 수, 얘가 세 번째 수라 생각을 하면 40번째 수라는 건 실제로 38번째 수라고 하는 거야. 40번째 이 40번째 수는 앞에서부터 생각했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차피 반복되는 수는 여기서부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세알이면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세알이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두 케이스를 제끼고 따라서 40에서 2를 뺀 38에 대해서 얘를 반복되는 순환마디로 나눈다고. 38을 중요한 거는 반복되는 순환마디 3으로 나누어서 3, 1은 3, 8 나누고 3, 2, 6 하면 나머지가 2지. 따라서 38이라고 하는 거는 3으로 나눌 때 12번 가고 나머지가 2지. 중요한 건 3으로 나눌 때 몫이 10이니까 세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12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2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얘네 세트 자체가 이 세트 자체가 12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칸 더 가면 되네. 두 칸 더 가니까 실제로 두 번째 수니까 실제로 그 중에 279 중에 따라서 7이겠네.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기본 세트와 응용 세트 두 개 다 풀어봤어. 54번에 기본 세트랑 54 응용 세트 이렇게까지가 돼 있지. 그러면 거기 54번은 방금 풀었지. 11분의 131을 표현해봤을 때 40번째 자릿수는 직접 계산해보고, 그게 그 다음 이 응용 세트라고 하는 게 지금 55번이야. 지금 봐야 될 게 이제 55번이지. 자, 55번이야. 55번에는 다음 중 순환소수의 소수점 아래 15번째 숫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 옳지 않은 걸 물어보는데 0.44444 15번째 자리 숫자야. 자, 첫 번째 거야. 0.44444면 얘는 4만 계속 반복이 되잖아. 계산할 것도 없어요. 얘는 4만 반복이 되니까 15번째 자리든 16번째 자리든 17번째 자리든 모든 자리 숫자가 점 아래가 4야. 따라서 항상 반복되는 수 15번째 자리 숫자는 4가 맞지. 그 다음 15151515가 반복이 돼. 0.151515니까 자, 두 번째 거야. 여기 요거는 위에다 적자. 자, 1번은 풀었어. 0.4444 4땡이니까 4가 반복이 되니까 실제로 답 자체는 4야. 자, 두 번째 거 0.15에서 1 위에 5 위에니까 얘는 151515가 반복이 돼. 그러다 보니까 두 개씩 반복이 되지. 15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15 나누기 반복되는 순환소수의 개수 두 개만큼 나누어서 실제로 나누면 274잖아. 더하기 나머지는 1이야. 그래서 첫 번째 수, 즉 이 세트, 두 세트로 7번 가고 거기다가 나머지 한 칸 더 가는 거야. 한 칸 더 가는 게 뭐야? 한 칸 더 가니까 첫 번째 자리수 1이 되는 거야. 여기 첫 번째 자리수 1이 되는 거야. 이거 직접 15번째 수라고 해서 직접 접근하는 거 나눠서 계산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3번 0.259에 관해서 2하고 9 위에 이렇게 점을 찍으면 259가 반복이 돼. 259가 반복이 되면은 259에 대해서 얘는 3개 순환마디가 3개잖아. 따라서 15를 3으로 나누면은 실제로 몫이 3 곱하기 5, 그러니까 15라고 하는 것은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5고 나머지는 제로잖아. 아까 했어. 나머지가 제로가 되면 몇 번째 자릿수라고 했어? 얘 첫 번째 자릿수야? 두 번째 자릿수야? 아니야. 얘 마지막 자릿수야. 중요한 건 마지막 자릿수였어. 마지막 자릿수니까 얘는 9가 되지. 그래서 얘 9 맞지? 그 다음에 4번에는 봐야 되는 게 1.234. 자, 요거 때문에 아까 했어. 234. 중요한 거는 순환마디 자체가 바로 점 아래 순환마디가 바로 반복되지 않아. 2가 있지. 2가 끼고 그 다음에 3, 4가 반복이 돼. 그 다음에 3, 4가 반복이 되잖아. 얘는 중요한 거 3, 4, 3, 4, 3, 4, 3, 4가 반복이 돼. 따라서 중요한 게 얘가 차지하고 있는 2를 제껴줘야 돼. 이 자체를 제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5를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한 칸 땡겨서 15가 생각하지 말고 15에서 1을 뺀, 즉 14를 생각하는 거야. 14를 여기 반복되는 3, 4 순환마디 개수 뭐야? 두 개지? 따라서 14라고 하는 것을 2로 나눠. 그러면 2 곱하기 몫이 7이고 나머지가 제로지. 2로 나누었을 때. 따라서 나머지 자체가 제로야. 아까 나머지 자체가 제로가 되면 뭐라 했어? 마지막 수야. 마지막 수 자체가 되니까 실제로 뒤에 있는 맨 마지막 수 4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4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은 똑같아. 5번은 여기다 적을까? 5번은
5번은 5.257에 대해서 777777이 반복이 되니까 이건 뭐 생각할 거 필요 없지. 따라서 7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얘는 맞아. 그래서 따라서 55의 답 자체는 뭐 4번이야. 그래서 답 자체는 15번째 자릿수는 아까 봤지만 여기는 4지.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까지지. 그 다음에 56, 57이야. 56, 57은 56에 봐야 될 거는 뭐 13분의 5를 소수로 할 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를 얘는데 뭐 13분의 소수점 자리에 n번째 자릿수로면 자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네한테 얘기해 줄 게 뭐냐면 앞으로도 너네 문제 풀 때 이런 게 많이 나와. 자 오늘 요거 계속 쓰지. 오늘 너네한테 봐야되면 저 56번 맞아. 너네가 풀 수 있어. 풀 수 있는데 앞으로 적혀 있어요. 이거 혹시나 어떻게 풀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 내가 잘 들어봐봐. 앞으로 너네가 새로운 기호라고 주어진 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볼 거야. 정말 앞으로 새롭게 주어진 기호 자체를 주면은 음용으로 한번 해봐. 새로운 기호 자체로 주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많이 줄 건데 이 기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에 대해서 너네 자체가 기호를 의미 그대로 이해를 해야 돼. 낯선 기호더라도 기호 자체를 의미 그대로 이해해야 돼. 뭐 이 말은 뭐 그 의미에 대해서 뭐 정의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 요거를 많이 볼 거거든. 정의대로 해석해야 돼. 중요한 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요거 쌍괄호라고 할까? 쌍괄호에 대한 거는 소수점 자리. 얘는 뭐 소수점 자리에 n번째 자리. n번째 자릿수야. 그러고 얘네만 알아두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정의 그대로 얘는 n, 여기 n 있으면 n번째 자리니까 얘네는 뭐야? 100은 뭔데? 100번째 자릿수라니까. 그럼 뭐 얘는 뭔데? 200은 뭔데? 200번째 자릿수야. 그 다음 뭐 300은 뭔데? 300은 뭔데? 그 다음 뭐 300번째 자릿수잖아. 그러면 얘네를 한글로 이렇게 돌려서 해석을 해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래도 문제 자체가 조금은 보기 쉬워. 조금 보기 쉽잖아. 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풀만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13분의 5라고 하는 이 수를 직접 한번 계산해 봐야겠지? 13분의 5라고 하는 것을 계산은 안 할게. 계산 돼 있는 거 없나? 13분의 5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0.3 귀찮네 이거 3846115 이렇게 반복이 된대. 3846115 너네는 계산을 해봐. 3846115가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순환 마디 자체가 2, 4, 6 6개네. 6개. 그러면 우리가 저기 나오는 100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6으로 계산을 해보면 6 곱하기 16 더하기 4가 되고 실제로 200이라고 하는 것을 6으로 나누면 6 곱하기 33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300이라는 거는 실제로 6 곱하기 6, 5, 30이잖아. 그러니까 50으로 나누면 나머지 자체는 제로가 돼. 그러다 보니까 100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실제로 나머지 자체가 4, 200이라는 건 나머지 자체가 2, 300이라는 건 나머지 자체가 제로가 되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해석해? 네 번째 자릿수, 두 번째 자릿수. 0이면 뭐야? 중요한 거 뭐 0번째 자릿수가 아니라 마지막 자릿수. 마지막 자릿수야. 따라서 뭐 n번째, 첫 번째 거 뭐 100이라고 하는 100번째 자릿수는 실제로 네 번째 자릿수랑 같아. 네 번째 자릿수가 뭐야? 하나, 둘, 셋, 넷 있으니까 뭐 얘는 뭐 6이네. 얘는 계산하면 6이 나와. 자, 두 번째 자릿수는 뭐야? 두 번째 자리는 8이지. 그래서 얘는 6이었고 얘는 8이었고 마지막은 5네. 그래서 6, 8, 5가 나오겠네. 그래서 모두를 더하면은 6, 8, 5 모두 더하면 11이고 그 다음 19가 되겠네. 계산하면 따라서 19가 된다. 그 다음에 57번이야. 57번은 뭐 역시도 계산하면 똑같아. 하여튼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숫자부터 중요한 건 계산하는데 숫자 32번째 자리까지 숫자로 구하는 건 지금까지 했잖아. 근데 숫자의 합을 물어봐. 자, 합을 물어봐. 자, 이것도 너네가 처음 보는 거야. 그러면 정의 그대로 해보면 돼. 정의 그대로 똑같이 해보면 돼. 정의 그대로. 자, 27분의 8이라고 하는 걸 직접 한번 해보면 27분의 8은 중요한 건 27분의 8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봐. 0.296 296이지. 296이야. 296. 그러면 얘는 뭐 0.296이 반복이 돼. 296이 반복이 되니까 중요한 건 32번째 자리까지의 숫자의 합을 물어보지. 그럼 저 32번째 자리까지 숫자의 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296이라는 세트 자체가 몇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이 세트 자체는 296이라는 세트가 돌아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296이라는 한 세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숫자의 합은 계산하기 편해. 따라서 실제로 그래서 32번째까지 이 더 중요한 이 세트가 몇 번?
몇 번 들어갈까요?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따라서 32라고 하는 것을 3으로 나눠보면은 3 곱하기 10 플러스 2지. 따라서 우리가 총 32개라는 수까지는 30까지는 요 3세트 이 세트 자체가 계속 반복이 돼. 계속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개가 들어가. 그러면 어차피 같은 수가 계속이 반복이 되는데 다 더하면은 실제로 296, 296, 296, 296, 296이 계속이 반복이 되잖아. 중요한 건 자리까지 숫자의 합이잖아. 자리 숫자까지 합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 296, 296, 296이 반복이 될 거니까 실제로 296이라는 이 세트 자체가 계속 총 10번이 들어갈 거고 따라서 이 숫자의 합을 물어보니까 2 더하기 9 더하기 6이라는 요 세트 자체가 총 뭐 10번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 2 더하기 9 더하기 6이라는 요 세트 그러면 2도 총 10번 나올 거고 9도 10번 나올 거고 6도 10번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2 더하기 9 더하기 6이라는 세트가 총 10번 나오고 거기다가 나머지 2번 더 가니까 거기다가 뭐 2 더하기 9로 해서 나머지 2번 더 간 숫자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너네가 어려워할 게 요거 57번 정도 어려워할 만하거든. 요거 별표 쳐놓고 항상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푸는 거는 뭐가 됐든 뭐 중요한 건 정의에 근거해서 계속 푼다는 거야. 정의에 근거해서 풀어. 그래서 따라서 이제 계산해보면 10 곱하기 얘는 뭐 11 더하기 16이니까 17 거기에다가 뭐 12를 더하면 170에다가 12를 더하면 돼. 그래서 181이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81이 나오지. 자, 요까지 해서 한 텀 끊고 이렇게